안녕. 디지털 놀이터 미소진아예요. 자, 오늘은 갓생살기 프로젝트에서 도서 추천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 저의 인생 도서 추천은 바로 이 책. 따란. 이미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관종의 시대. 뼈맛을 준비하고 읽어야 되는 이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을 추천합니다. 제가 한번 쭉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분명히 회사에서 빌려서 처음 읽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무엇이 감명 깊었었는지 노션에 정말 10줄 남짓한 독후감을 남겨놨었던 책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에 급격히 찰진 케미가 터지는 친구와 서로 책을 추천해주기로 하고 서점에 갔는데 친구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전에 회사 에서 가져다 읽었는데 근데 너가 추천해주니까 한번 더 읽어볼게. 그거 사줘 라고 미적지근하게 처음에 그 책을 다시 가지고 갔죠. 그리고 새 책을 좋아하는 저는 그 책을 또 빠르게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말로는 찐친들도 이렇게 말해주지 못하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나를 생각할 수 있게 혼내는 느낌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피드백을 정말 좋아하는 요즘에 저는 그래 한번 제대로 홍군형이 나보자 라는 생각으로 약간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저 그런 내용 워낙 냉정했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정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인 저였기 때문에 소소한 신경 끄기는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지라 초반의 내용들은 그래 맞지 이러면서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생각나기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친구가 선물해준 책이라서 그런지 한 단어 한 단어가 조금은 소중하고 무게감 있게 느껴져서 평소보다 집중도 있게 읽게 되었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 똥덩어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수많은 똥 중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똥을 판별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안타깝게도 인생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보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진로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어릴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해 선택했던 애견 미용을 했을 때 그 강아지들을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거운 클리퍼를 들고 좁은 공간에서 사투를 벌이며 노가다를 뛴 것 같은 몸을 이끌고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몸에서 왠가 찌든 내가 나는 것 같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퇴근하는 날들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의 저는 세상 단순했었고 빠른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고통을 감수하며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고통을 극복하는 법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 좋은 삶을 살려면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신경 써야 한다. 모든 걸 바꿔놓은 건 신경 쓰지 않은 것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신경한 그런 순간들이다. 라는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어요. 맞아, 그랬어. 나에게 큰 변화를 줬던 순간도 무신경해지고 싶어 결정했던 것들이었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중요한 것만 신경 써도 모자란 세상이고 어느 순간 느낀 나는 회사에서 PSD를 크롭하는
크롭하고 텍스트를 수정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4년 이상 다니면서 안주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굳이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저도 그런 디톡스를 하게 되었어요. 무신경해졌더니 저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밀집도 있는 원하는 삶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죠.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절대 거울 앞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주문을 걸지 않는다고 해요. 당신과 결혼하는 사람이 당신과 싸울 사람이다. 당신이 구입하는 집이 당신이 수리할 집이다. 당신이 선택하는 꿈이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줄 직업이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해치기 마련이다. 어둠은 곧 이름이다. 자신이 특별하다거나 남다르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해요. 삶의 기준을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다시 정하라고 해요. 자신을 유망주나 천재로 보지 말라고, 비참한 피해자나 형편없는 실패자로도 여기지 말라고 해요. 그보다 훨씬 평범한 정체성인 학생, 배우자, 친구, 창작자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라고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좁고 희귀한 것으로 규정할수록 더 많은 삶의 요소들이 위협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대 공포증이 있는 것도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회의실에 있는 동료들은 주간회의에서 디자인 업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목소리가 작던 떨리던 발음이 세던 그들에겐 하찮아서 신경이 쓰이지 않죠. 그냥 그 찰나의 순간이고 주간회의일 뿐이에요. 내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개 소기업에 다니는 일개 디자이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이 저를 객관화해주는 데 있어서 정말 사이다 같은 책이에요. 친한 친구들도 저에게 지적질을 하면 겉으로는 쿨하게 인정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감정이란 게 쌓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채찍 같은 말들을 책으로 보고 느끼니까 그냥 온전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 난 그런 인간이었어. 착을 피하는 게 최선인 삶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도 괜찮은 그림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는 너무나 인생책으로 남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느낌보다는 테라피를 받은 느낌이에요. 정말 제 인생에서 큰 영향력이 되어버린 책이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해준 친구에게 너무나 고맙고, 그에게 저는 더 큰 긍정의 힘과 더 좋은 책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어쩌면 지쳐있는 상황에 있을 그 친구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이 책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